자, 복합금융상품 시작할 건데요. 자, 복합금융상품이 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본서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복합금융상품이란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우리가 기존에 사채를 발행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채를 이렇게 쓰죠. 액면 금액은 뭐 10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만약에 8%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만기가 3년 이러고 발행을 해요. 자, 그래서 얘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때 시장이자율이 만약에 10%였어. 그러면 자, 3년 현가계수가 0.7513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연금 현가계수가 2.4868일 때 요것의 발행 금액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950244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일반 이거 쓸 거죠. 950244 이렇게 나오면 일반 사채일 때는 이렇게 분개를 하죠. X1년 초에는요. 차변에 현금, 그리고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거 안 쓸게요. 그냥 순액으로 갈게. 그래야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해서. 싫어? 그럼 다 쓸게. 자, 그래서 950244 그다음에 사채 100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4회차가 이렇게 들어오죠. 49, 756 이렇게 들어오지. 맞죠? 자, 이렇게 발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열받지. 왜?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아씨 얼마밖에 못 받았어. 대충 95만 원밖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쵸? 나 못 받은 돈이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복합금융상품이라는 거 발행해요. 자, 뭐를 하냐면 여기에 요거를 추가해버려. 옵션이야. 자, 여러분들 이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뒤쪽 가서 나중에 배울 건데 파생상품이야. 파생상품인데 그냥 뭐 파생상품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술 같은 게 아니라 술 마실 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서 막 간혹 이런 거 하자. 뭔 게임을 깔아놓고 하다가 야 옵션 걸자 이러고 앞으로 영어 쓰면 뭐 한 잔 막 이런 거 하잖아. 안 해 요새? 나 때는 했거든.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런 거죠. 기본 게임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 더 얻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옵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옵션을 다는데 보통 이걸 달아요. 두 가지를 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거야.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전환사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 달아버리는 거야. 얘를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조건에 붙여넣어. 그러면서 발행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것도 줬으니까 이 돈 주면 안 돼? 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만큼 돈 주면 안 돼?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더 받아오고 싶기 위해서 이렇게 옵션을 붙여넣는 사채를 우리가 복합금융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얘를 왜 복합금융 상품이라고 얘기하냐면 요 일반 사채만큼은요. 일반 사채 금액만큼은 부채야. 갚아야 될 돈이야. 근데 추가적으로 받는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의 현금액은요. 주식과 관련된 거잖아. 얘는 자본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이 섞여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걔를 복합금융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다면 얘를 발행한다라고 했다면 분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X1년 초에는요. 나 현금을 받아요. 일단은 요만큼만 받는 거야. 요만큼 받고 전환사채를 주는 거죠. 100만 원어치.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차이가 나는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환권 조정이라고 그래. 얘는 사채 할인 말이 차감하고 똑같은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4976이 있는데 나 이제 이 옵션 값 받아야지. 그쵸? 못 받은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돈 현금 이만큼 받아오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옵션 값이다 라고 해서 전환권 대가라고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일반 사채는 이 문구가 안 붙어져 있으니까 요것만 받는 거야. 지금 기존에 했던 분배만큼만 받는 거야. 근데 전환사채는 이 옵션이 들어갔으니까 요 값에 요만큼을 받겠다는 거죠. 못 받은 만큼. 이게 전환사채예요. 이해 가시나요? 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채 연습해오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만큼을 더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X1년도 말이 되면은 이제 얘도요. 어쨌든 사채이기 때문에 상각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일반 사채부터 상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950244에 10%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95025만큼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실제로 주는 이자는 8만 원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 사채 때 배웠었죠. 맞죠? 그러면 일반 사채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4회차가 없어지는 거였죠. 맞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환사채라면요. X1년도 말 때는 자, 여기 요 사채 금액만큼은 그대로 상각을 해줘. 똑같이.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4할차가 없으니까 뭐를 없애줘야 돼? 전환권 조정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냥 대칭적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칭적인 얘기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사채와 관련된 거니까 얘는 부채 요소라고 했잖아. 얘는 자본 요소야. 그러면 여러분들 부채와 자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부채는 상각을 안 해. 아니, 부채는 상각을 하고요. 자본은 상각을 안 해요. 왜냐면 자본의 정의가 뭐야? 자산 마이너스 부채지. 이미 상각된 금액을 뺀 게 자본이야. 더 이상 상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예에 대한 거, 현금과 전환권 대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특별히 연도 말에 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각해서 얘만 100만 원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치랑. 근데 단지 옵션이 들어간 요게 하나가 추가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 연습 좀 한번 해볼게. 요거는 저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요거는 제공이 될 거야. 이거는 따로 만들자. 자, 보시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액면 금액이요.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그 다음에 시장 만기가 3년이고요. 시장 이자율이 12%예요. 그래서 3년 현가기수가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안 쓸게.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만약에 전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추가됐다고 얘기해 볼게요. 옵션이 추가됐으면 얘 X1년 초, X1년 말의 분괴까지만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림 그리시고 맞네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요거 영상대로 영상 멈춰놓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요런 사채를 사온 거지.
요런 사채를.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똑같아. 기존 사채랑. 그래서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이 있었을 때, 자, 우리 매년 말 이자는 얼마씩 받아요? 10만원? 10만원. 10만원씩을 받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는 이제 100만원을 받기로 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요것에 현금 흐름을요. 현재 가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 현재 가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현재 가치를 해보면 여러분들 951, 980 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 일반 사채라면 여기서 끝났을 거야. 그래서 끝났을 텐데 우리 요 전환권 옵션도 추가된 거잖아. 그러면 일단 분계 좀 한번 해볼게. 자, X1년 초에는요. 자, 우리 차변에는 현금 951, 980 받죠. 그러면서 뭐를 줬어? 전환사채를 줬지. 얼마? 100만원짜리. 그러면 요 차이가 나는 거 뭐라고 얘기한다고? 전환권 조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48020 만큼 전환권 조정이 생기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사채라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우리 요 100만 원이 다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사채로 받은 돈은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달아버린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옵션으로 받을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받아야 돼? 요만큼을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옵션 가격은 좀 다른 색깔로 분개할게. 이렇게 옵션을 받는 거죠. 얼마에 파는 거야? 48020에 파는 거야. 왜냐면 나 액면 금액 다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전환권 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공이 몇 개예요? 얘 왜 이래? 나 이 공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802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채에서 추가되는 건 얘밖에 없다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는 여러분들 여기 위에 사채는요 부채 요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각을 해야 되고요. 얘는 자본 요소기 때문에 상각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채 금액과 관련된 것만 상각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상각을 하면요. 자, 나는 952980에 12%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요것에 12% 114, 238, 237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이만큼의 받고 싶은 게 아니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실제로 준 이자는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러면 자, X1년도 말에는요. 현금으로는 이자 비용으로는요. 114, 238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준 이자는 요만큼만 준 거죠. 그럼 나머지는 전환권 조정을 없애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게 14238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록색과 관련된 거 옵션과 관련된 거는 연도 말에 해야 되는 분계는요. 연도 말에 해야 되는 분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얘는 상각을 하질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쉽죠? 어렵지 않아. 그냥 말만 조금 바꿔서 한 거야. 그리고 못 받은 돈 받아오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쉬워. 근데 이게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면 이거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봐. 전환사채라는 게 뭐야? 네가 원하면 주식으로 바꿔줄게 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죠. 사채 액면 금액이.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야, 2만 원당 한 주로 바꿀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야. 어떤 주식을? 액면금액 5천 원짜리 주식을. 그럼 여러분들 바꾸겠어요? 액면금액 5천 원짜리 주식 한 주를요. 사채금액 2만 원에 태워서 바꿀 수 있게 해준다고. 바꾸겠어? 모르지. 모르지. 액면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중요한 건 시가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요 2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하면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사겠지. 근데 삼성전자 주식 액면금액 5천 원이야. 시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2만 원에 사채금액 2만 원당 한 주씩 줄게 라고 옵션을 달아놨다고.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 게 뭐야? 아씨, 시가가 2만 원이 안 넘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괴를 하냐면요. 아니, 어떤 걸 하냐면요. 회사는요. 요런 거래요. 이거 저장만 할게요.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조건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전환권 옵션을 추가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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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금 규정을 추가하는 거야. 자, 이거를 상환 할증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이 전환사채를 사는 이유는 뭐야? 만약에 2만 원당 한 주 주겠다면 시가가 2만 원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하고 전환사채를 산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2만 원이 안 넘으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야, 만약에 나 진짜 자신 있거든. 2만 원 넘을 거야. 넘을 건데 만약에 안 넘으면 야, 내가 100만 원 갚는 게 아니라 105만 원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만 원 더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할증금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0만 원 더 줄게, 20만 원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 있다는 거야. 주가 오를 거라는. 그렇죠? 근데도 네가 싫으면 사지 마.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도 돼.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채 할증금이 만약에 이게 5만 원이 추가됐다고 해볼게요. 5만 원이 추가되는 규정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할 거야. 자, 우리는요. 어쨌든 이러한 사채를 사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대 현금으로 보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우리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요. 이자를.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100만 원도 받아야죠. 맞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뭐가 또 들어왔어? 할증금이 또 생겨버린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네가 중간에 주식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내가 만기에 5만 원 더 준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5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요렇게 볼게요. 요거는 사채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사채 현재 가치는 얼마가 돼? 951, 980이 되죠. 아까 했던 거대로. 그 다음에 요거 할증금도 미래현금으로니까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할증금은 현재 가치 구해보면 그 금액이 얼마냐면 5만 원 곱하기 0.7118 하면 되죠. 단일 현금으로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5590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사채로 받는 금액은 얼마야?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죠. 맞죠? 자, 근데 우리는 얼마를 받고 싶어? 액면금액 100만 원을 받고 싶은 거야.
이렇게 받고 싶은 거야. 그럼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옵션의 대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의 대가는 계산을 해봐야지. 뺀 1, 2, 4, 4, 3, 0 이게 옵션의 대가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때는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X1년 초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하면 돼. 첫 번째가 사채. 사채 쪽을 얘기하면요. 요거는 색깔 맞춰서 할게요.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받아요? 951, 980 받죠. 그리고 대변에 전환사채가 생겨요. 100만원짜리가.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가 전환권 조정이 되죠. 그러면 4802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과 관련된 것도 얘기하는 거야. 자, 빨간색 때문에 받은 건요, 요만큼 받았다고 보는 거죠. 요만큼. 근데 원래 할증금은 얼마예요? 원래 할증금은 5만 원이잖아. 그럼 요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환권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아시겠나요? 똑같아. 그냥 부채가 하나 더 늘은 것 뿐이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옵션 대가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옵션 대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 샤변에 현금 1, 2, 4, 3, 0 요만큼 받았고요. 요거는 뭐라고 본다고? 전환권 대가라고 본다고. 그냥 여러분들 요거 분기 하나 더 늘은 것 뿐이야.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삼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얘는요, 일단 이 파란색은 부채 요소죠. 사채니까. 그래서 얘는 삼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할증금도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잖아. 얘도 부채 요소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삼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자본 요소죠. 그래서 얘는 삼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해 보자. 일단 파란색부터 삼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1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 951, 980에 12%만큼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이것의 12% 1, 2, 4, 2, 3, 8만큼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주는 이자는 10만 원이죠. 맞지? 자, 그러면 요거 X1년도 말에 분계를 해보면요. 자, 이것도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요. 지금 1, 2, 4, 2, 3, 8이에요. 근데 실제로 준 현금은요. 10만 원이죠. 그러면 요 대차 차이가 전환권 조정이 없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부채 요소라고 했잖아. 얘도 삼각해야지. 그쵸? 그러면 나 이 할증금에 12%만큼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사채하고 똑같이. 그러면 35590에 12% 4, 2, 7, 1 요 정도 나오거든요. 요만큼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계약서상 얘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고 한 금액이 있어? 없잖아.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분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차변에 이자 비용 4271,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을 주는 게 없어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뭐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현금은 안 써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자본 쪽 요소는 삼각할 게 없으니까 얘는 분계가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래 이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빨간색이 하나 늘어난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부채 요소가 하나가 더 생긴 것 뿐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배웠어. 이게 다야. 쉽지? 쉽진 않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잖아.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지금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죠. 회계가 다 이렇다. 되게 열받는 게 회계가 이래. 아씨, 아예 모르겠으면 포기하거든? 근데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가 자꾸 걸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 제가 사칭 연습해요라고 했던 게 요 분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거 두 개만 추가된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요 지금 전환사채를 가정하고 요렇게 풀었어요. 전환사채 가정하고 요렇게 풀었는데 잠깐만 이거 조정 좀 할게. 자, 잠깐만. 우리가 아까 복합금융상품은요 전환사채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 얘기했어. 신주인수권분 사채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신주인수권분 사채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얘가 신주인수권분 사채라면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요럴 땐요 여기를 그냥 제가 간략히만 쓸게. 신주인수권분 사채라고 이렇게만 쓰면 돼. 그리고 여기를 신주인수권 조정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 그러면 신주인수권 대가가 되는 거야. 회계처리 논리는 똑같아. 이름만 바꿔주면 된다고.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요거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면요 여기만 신주인수권부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신주인수권 조정, 여기를 신주인수권 대가, 그 다음에 삼각이 되는 거 신주인수권 조정을 이렇게 없애주면 되는 거라고. 그냥 계정 명칭만 바뀌는 거지 회계 처리의 논리는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허접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할증금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뭐만 바꿔주면 되겠죠? 얘만 이거 지우개. 자, 얘만 신주인수권으로 이름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는 다 똑같아.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은데 그냥 뭐가 추가되는 느낌인 것 뿐인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요것만 시험 문제 나와. 요것만. 이게 다야. 이게 다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그것만 좀 배우고 갈게요. 자, 우리가 왜 지웠지? 굳이 지울 필요가 없었는데. 액면 금액 100만 원. 그다음에 요것에 액면 이자율이 10%. 만기 3년. 그다음에 요게 전환권이 부여됐다고 해볼게요. 전환권 옵션이 추가된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시장 이자율이 아까랑 똑같이 갈 거야. 11%이고요. 3년 평가 계수가 뭐였지? 약간 사고가 멈췄어 지금. 이렇게 되고 그다음 3년 연금 연가 계수가 2.4868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2.4018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어떻게 분개하는지를 봤었죠. 두 번째 예시로 봤었잖아. 맞죠? 자, 만약에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이때 이렇게 해볼게요. X1년도 말에 전환사채의 장부 금액이요 98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것에 전환권 조정이 만약에 9만 원이라고 해보자.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숫자는 안 맞아도 9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가요 만약에 3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자, 그랬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할까? 100만 원이라고 할게. 자,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전환이 일어난 거야. 즉, 이 사채를 사간 사람이요. 나 주식으로 바꿔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때 조건이요. 뭐냐면요. 사채의 액면 금액 2만 원당 주식 한 주를 발행하기로 했어.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주식의 액면 금액은요. 5,000원이에요. 이렇게 발행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채 액면 금액당 2만 원.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행사 가격이라고 해요. 행사 가격이 2만 원에 이렇게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문제가 나온다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봐봐. 지금 전환사채에 이렇게 보면 전환사채의 순장부 금액은 얼마야? 이거 아니야?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91만 원짜리 사채를 던져주면서 주식 몇 주를 주면 돼? 2만 원당 한 주니까 주식 50주를 주면 되죠. 맞잖아. 100만 원어치 주식을 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대체시켜주는 분계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자, 전환사채 91만 원짜리 넘기면서 주식 50주를 발행해. 차변에 전환사채가 없어지겠죠. 근데 얘는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전환권 조정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주면 돼? 주식을 주면 돼. 그러면 주식은 자본금이라고 적잖아. 그리고 50주를 발행하고 이것은 액면 금액이 5,000원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25만 원어치의 주식이 발행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 사실 이거잖아. 91만 원어치 빚을 갚으면서 주식은 25만 원어치만 발행한 거죠. 맞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뭘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주식에 발행해서 91만 원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빚 갚은 거야. 그러면 25만 원짜리 주식 주면서 91만 원 받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초과되는 66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지 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66만 원 맞아 근데? 76만 원 아니야? 66만 원이야? 맞나? 맞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6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전환했잖아. 전환했잖아. 그러면 전환권 대가도 뺏어와야죠. 이 대가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옵션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환권 대가 3만 원 없애주면서 얘도 요렇게 처리하는 거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게 전환시의 회계 처리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게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시킬 수 있어. 아까까지는 해가 떴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구나. 자, 여기서 요렇게 있는 전환사채가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 요거까지 있다고 해볼게. 상환할증금까지 얘가 준 거야. 그럼 얘를 전환하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냥 똑같아. 여기서 얘만 더 추가된 거예요. 얘만 더 추가된 거라고. 그러면 자, 똑같이 가보자. 자, 우리요 이 91만 원짜리 부채를 갚아가면서 요거 주식 50주 준 거지. 그러면 요거 분계 똑같이 나온다고. 요렇게 아까 했던 거대로.
요 빚 갚아가면서 주식 50주 발행한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고요. 똑같아. 그리고 이것도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 상환 할증금이 뭐였어? 주식으로 안 바뀌면 더 줄게 라는 거잖아. 바뀌었잖아. 안 줘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환 할증금도 이렇게 없애주는 거야. 그리고 얘 뭐로 처리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도 가져와야죠. 요거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거 뭐로 처리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요 항상 물어보는 거 똑같아. 이거 얼마니? 주발초 얼마니?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요 세 개 주발초 더해 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상환 할증금이 있으면 요게 추가되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된다고. 응?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의 신주 발행은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어려워서 못 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안 나오고 요 정도까지만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세무회계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한두 개 풀어주고 갈게. 주말 동안 조금 익혀와 보자. 아시겠죠? 강의는 들으셨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 했어요. 끝.